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보합권이었는데 0.01% 올랐어요. 0.19포인트가 올라서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코스피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수가 비슷했고요. 내린 종목이 약간 더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거든요. 미국에서도 뭐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나스닥이 모두 다 이제 보합권이었고 특히 다우존스 0.0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코스피는 다우존스하고 좀 유사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나스닥이 0.36% 올랐습니다. 그냥 제일 나았는데 코스닥이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1% 넘게 올랐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코스닥 150이 2%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다 잘 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수 상태인데 실제로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착시 효과 같은 게 생긴 거죠. 결국은 코스닥도 내린 종목이 한 40종목 정도가 더 많았어요. 오른 종목보다. 그런데 지수는 뭐 1% 넘게 올랐고, 코스닥 150이 2% 넘게 올랐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시총 1, 2위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왜곡시킨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은 오늘 왜 잘 갔을까? 그것도 특히 에코프로는 뭐 거의 17%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왜 잘 갔을까?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졌는데, 빠지는 모습이 그 아래쪽에 이제 하방에 지지라인이 없이,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다 뚫리고 계속 쭉쭉쭉쭉 급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지지라인, 60일선이라는 지지라인이 명확한 상태에서 실제로 60일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흐름이 꽤 오래 나왔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더 빠지면 그냥 빠질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빠지지 않고, 이제 완만한 상태로 좀 우상향을 하는 그런 구간에 있었고 이 와중에 두 번째 이유가 미국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들 뭐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빠졌다는 거. 두 번째는 국내 2차 전지들이 조금 최근에 눌렸다는 거.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에서 2차 전지들이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몰렸고 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FOMC가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증시도 분명히 좋은 흐름으로 바뀔 거라고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뭐 동결하든 간에 잘 갈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좀 눌리는 느낌? 조정을 받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인 거죠. 애매해요. 아직 조정이 나온 건 아니고. 그건 또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조정인지 이것도 좀 애매한 조정인지 눌림인지 하락인지 아니면 횡보인지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오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간 올랐습니다. 1.28%가 올랐는데 1.28%면 잘 간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그동안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엔비디아가 좀 빠졌기 때문에 대신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라고 부르는 이 종목은 5%대 상승이 나왔고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두 AI하고 관련이 있는 반도체 요 두 종목이 조금 하락했을 뿐인데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들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이 뭐 완전히 꼬였거나 물론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고 다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구간까지 오늘 좀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반도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나면 좀 다시 잘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이오가 미국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바이오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크게 튀었고 반도체와 바이오는 조금 눌렸고 또 제가 플러스 알파처럼 말씀을 드렸던 로봇이나 AI, 특히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좋은 흐름이 이제 연출이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순환매가 도는 그런 흐름이 또 나왔고 또 미국에서 이제 그 최근에 코인 거래소들이 계속 잇따라 제소를 당하고 있어서 이게 좀 오늘 뭐 코인베이스 미국의 제일 큰 코인 거래소거든요.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오늘 12%인가 굉장히 크게 빠졌고 그 이제 고발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오늘 또 나왔고요. 미국 정부가 고발했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좀 나와가지고 코인들은 좀 국내외에서 지금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짓눌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뭐죠 PD 수첩인가 거기에서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지난번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방송이 나와서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 피해자들 인터뷰도 좀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 저는 제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뭐 적게 맡긴 여자분 이제 1억 원 맡긴 분이 있고 뭐 자기 돈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회사 돈인지 모르겠는데 한 7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웃긴 게 주식을 잘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 CFD라는 걸 활용을 한지도 레버리지 쓴지도 모르고 뭐 CFD 계좌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쓴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또 하나는 개인 정보를 그냥 막 넘겨줬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레버리지를 쓰는데 동의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가 막 있더라. 그래서 70억 원을 투자했던 분이 168억 원을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98억 원을 지금 빚을 떠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신분증이랑 이렇게 가지고 자기 계좌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크죠. 책임을 지기에는 98억 원을 70억 원금을 다 날리고도 98억 원을 더 날린 분이 있었고 어제 되게 좀 놀라운 그런 감정으로 그 방송을 봤는데 일단 저는 그분들이 뭐 연예인도 있었잖아요. 뭐 유명한 가수도 내가 돈을 잃었기 때문에 피해자다. 물론 피해자죠. 그분들이 사기에 이용을 당했으니까 피해자인데 그러나 만약에 이게 이렇게 결론 맺지 않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주가 조작 사기에 돈을 보태서 폭리를 취했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등쳐먹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끗 차이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피해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왔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다 자기 탓인 거죠. 첫 번째는 주식 투자라는 것을 공부해서 자기가 스스로 매도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겁없이 그렇게 몇억 원, 수십억 원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이해가 가나요, 이게? 이거는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는 그 본인들의 책임인 거죠. 그냥 본인들의 책임인 거고 오히려 투자금을 날린 것뿐만 아니라 그 주가 조작 사건의 가해자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처벌받아야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면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 수익금 날린 걸
날린 건 뭐 그 차치를 하고라도. 그리고 또 하나 이 키움증권 다우 키움 그룹 그러니까 다우 데이터가 키움증권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삼천리 뭐 저 대성홀딩스 뭐 해가지고 이제 가스 회사들도 있었고 8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 이제 회사의 CEO들이 회장들이 그 이 주가 하락 급락이 나오기 뭐 4일 전에 팔고 수천억 원을 수백억 원대를 이익을 챙깁니다. 이게 그분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돈이 필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회사 투자금이 필요했다는 둥, 뭐가 필요했다는 둥, 뭐 그런 어제 이제 그 방송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CEO들 그 회장들이 분명히 내부 정보 뭔가를 어떻게든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공교로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수사도 진행되고 다 그렇게 되겠지만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큰 어떤 징벌적인 죄값을 물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죠. 지금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죄가 입증이 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 건데 법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주는 아주 개인들이 이 푼돈을 푼돈일 수도 있고 목돈일 수도 있지만 이 돈을 모아서 국내 기업들의 증권을 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도와주는 그런 아주 선순환의 측면이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투심이 아주 나빠지고 주식 시장 자체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쁜 이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현행법에 비해서 훨씬 강한 처벌, 징벌적인 처벌 조항. 일단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가혹하게 뺏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을 이제 재기하기가 쉽지 않게끔 아주 오랜 기간 구속을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도 돕고 나도 소소하게 수익을 챙기는 그런 아주 주식 투자의 긍정적인 면이 좀 부각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때도 제가 비슷하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제 PD수첩 방송을 보고 또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국회의원들도 처벌 조항을 더 강화한 법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고 수사기관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여기에 연루된 이게 대기업 총수들이든 그다음에 사기단이든 아니면 그 사기단에 돈을 보태준 개인 투자자들이든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423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442종목이 빠졌습니다. 빠진 종목이 19종목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수는 0.01% 올랐고 코스피 100이 0.22% 하락했습니다. 대형주들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거고요. 코스닥은 713종목이 올랐고 752종목이 빠졌으니까 39종목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네요. 근데 코스닥이 1.2% 올랐고 코스닥 150이 2.12%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코스닥은 외국인이 왕창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매수를 거들었는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지만 개인이 많이 팔았지만 기관이 이제 사고 외국인은 팔았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 차이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자, 고객 예탁금이 하루 만에 2조 3천억 원대가 빠졌네요. 그래서 50조 3,800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 지수는 보합권에서 뭐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0.33% 내려서 1,303원대까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0.57%가 떨어져서 71달러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출발한 증시가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수출 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폭을 축소하고 외국인들의 매도폭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그리고 코스닥은 해외 증시의 전기차 관련주들 강세의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 강세를 보이면서 1%대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테슬라의 보조금 전액 지원에 2차 전지주가 1.2% 상승 주도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과 테슬라발 2차 전지 밸류체인의 강한 상승세로 크게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기반으로 금융은 뭐죠? 에코프로,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BM 이 두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모두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일단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기아, 현대차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기아가 거의 뭐 5%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요. 셀트리온도 좀 빠졌네요. 반면에 LG화학이 3%대. 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LG화학 수익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LG화학이 전 되게 좋다고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화학은 뭐 74만 원대 이 정도면 전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서 그 훔치기 좋은 차량을 팔았다 하면서 이제 피소됐다고 이제 소송 걸렸다는 그런 기사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아마 오늘 하락을 이끈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에코프로가 17%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4.85 그러니까 거의 5% 정도 올랐고 NNF도 5%대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3.45 찔끔찔끔 올리더니 뭐 11만 원 돌파해서 크게 올렸어요. 그리고 SM이 최근에 좀 빠지더니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 HLB가 4.15 오늘 바이오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운수창고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HMM과 펜오션 6%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날 때 사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이 HMM 옛날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 그리고 펜오션 이런 종목들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FOMC가 지나가고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좀 업사이클 쪽으로 좀 올라간다 하면은 이 종목도 좀 매수해야지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가 경기 침체가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 HMM이나 펜오션 HMM 19,000원대면은 너무 아주 좋은 가격이에요. 이거는 뭐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그 외국인 수급이 오늘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들어올 때 6%씩 이렇게 올리는 거고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수의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펜오션도 지금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 5,000원대 돌파를 한 건데 5,000원대 밑에서는 무조건 샀어도 되는 구간이었고 목표가 8,000원 정도 잡고 이 매수를 하면은 지금도 상당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업종도 운수 장비 업종인데요. 자동차주예요. 현대차 악재 때문에 SL, 서현이화, 덕양산업이 마이너스 6%대, 화신도 마이너스 5%대. 자동차 부품주들 그동안 잘 갔었는데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뭐 독보적이었죠. 스펙 종목 빼고는 에코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대 올랐고
정도 올랐고요. 유통업종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영향을 미쳤고 HLB 테라퓨틱스와 NSN이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JW 생명과학 며칠 전에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오더니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혼자 2%대 올랐고요. 동아ST, 진원생명과학,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와 바이오니아가 6%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올리패스가 거의 하한가 가까이까지 빠졌고 HLB가 두 번째였네요. 공매도는 1650억 원이 늘었습니다. 과열 종목 없었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기아, 포스코퓨처엠, 현대차, 삼성 SDI, SK 하이닉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YG엔터테인먼트, HLB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이마트, 신세계, 동원산업, 코스맥스, CJ제일제당 순이었고 코스닥은 유진기업, 바이넥스, 휴온스, 유바이오로직스, ENF 테크놀로지 순이었네요. 오늘은요, 뭐 뉴스도 뉴스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가로 그 수평 선을 하나 그어드리면 좋은데 글자가 가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그라미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1, 2월 달에 급등할 때 테슬라의 최고점 자리 윗꼬리를 달고 있죠. 최고점 자리 2월 중순에 그 자리를 언제 깼냐? 오늘 깼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밤이 아니라 어제죠.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있었던 테슬라의 일봉이 이걸 깨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고가 신기록을 세웁니다. 221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4월 말에 150달러 정도에서 지금 220달러까지 한 달 만에 220달러까지 40% 넘게 올랐습니다. 40% 정도 올랐죠.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1월 초에 140달러에서 419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횡보를 하면서 지금 중요한 거 빨간색 선이 이제 11선인데 11선에 거의 닿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419달러에서 현재 주가가 386달러니까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한 6%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면 뭐 있을 수 있는 그 조정이죠. 근데 11선 부근에 닿았는데 이제 11선에서 이거를 깨고 내려가느냐 반등, 바닥에 지지 라인으로 삼아서 반등하느냐가 오늘 밤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 밤 굉장히 좋은 중요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르든 떨어지든. 그리고 내일 우리 증시의 반도체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다 보합권에 움직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 러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국의 중소형주죠. 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그 인덱스 지수인데 2.69% 크게 올랐습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최근에 테슬라, 뭐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을 쭉 이끌고 온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소강 상태라고 봐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키 맞추기 들어간 거예요. 이제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쫓아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러면 이 러셀 지수를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대형주들이 잘 가다가 지금 이제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에 러셀 지수가 쫙 올라와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준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러셀 지수를 좀 보는 게 아주 유용하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 흐름입니다. 대형주가 딱 쉬니까 러셀 지수 확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내일 우리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369 12월의 둘째 주 목요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마녀의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자, 그런데 항상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또는 옵션 만기일에 언제나 좀 주가가 막 출렁출렁하고 수급이 꼬이고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증시 충격이 좀 제한적일 거다. 별로 충격이 없을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금 여전히 내일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우호적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 증시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두려움보다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내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실 생각을 하고 내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126만 주를 팔았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줄었지만 어쨌든 매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기관이 대신에 왕창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함께 개인도 25만 주 매도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7만 1,000원, 700원이 빠졌습니다. 뭐 700원 빠진 게 적지는 않아요. 삼성전자의 하락폭 치고는 뭐 꽤 나온 건데 일단 7만 1,000원인 상태에서 조금 더 주가가 빠져서 만약에 7만 원 부근까지 밀린다. 그러면 저는 매수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 BM 오늘 뭐 기관도 샀지만 외국인이 14만 2천 주 5월 22일 이후 그리고 5월 9일과 5월 22일 이후에 상당히 많이 큰 폭의 어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12,500원이 올랐고요. 지금 6일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23만 원대에서 27만 원까지 주가가 6일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추세상 약간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에코프로도 외국인이 84,000주 이거는 5월 22일 날 이후에 가장 많이 매수한 양이고요. 기관은 지난 한 달간 하루 매수량으로는 최고를 찍었고요. 사모펀드가 거의 6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9만 6천 원이나 많이 올라와서 단숨에 66만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히 에코프로를 투자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오늘 당연히 이제 이 에코프로 관련된 그 질문도 좀 많이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홀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제 예전하고 달라졌다. 달라지고 있다. 좀 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고 만약에 좀 팔고 싶다 하더라도 70까지는 일단 갖고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 셀트리온은 개인 매수만 계속 들어오고 오늘 기관이 좀 매수했습니다만 금투가 이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주가는 좀 빠졌고 공교롭게도 17만 400원이에요. 17만 원을 저점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역시 개인 3일 연속 매수 역시 7만 4천 원 정확히 안착을 해 있는데 7만 4천 원에서 곧바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이 어제 거의 2배 가까이 매수량을 늘렸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4만 7천 원대였는데 6월 들어서 계속 4일 연속 빠지면서 45,100원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금투 7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땡큐. 이 정도면 매수. 만약에 여기서 내일 45,000원이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매수하겠습니다. 이 위메이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시간에 보면 0.14% 100원이 오른 71,100원. 에코프로 BM 0.19% 500원이 오른 27만 500원. 에코프로 0.15% 1000원이 빠진 66만 1000원. 셀트리온 0.06% 100원이 오른 17만 500원. 헬스케어 보합이었고요. 위메이드 0.44% 200원이 오른 45,300원이었습니다. 조금 오르겠네요. 위메이드.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11선입니다. 파란색 11선. 어디서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아래쪽에 7만 500원. 지금 7만 1,000원이잖아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뭐 7만 원, 당연히 7만 500원 깨지면 7만 원 정도인데 7만 500원 밑에서는 매수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매수해도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매물대를 딱 1년 일본 그려놓고 매물대를 그으면 27만 4천 원대에서 매물대가 바뀝니다. 즉 뭐냐? 지금 27만 원에서 한 4천 원 정도 더 올라가면 위쪽에 저항선이 새로운 저항선이 좀 더 강한 저항선이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은 27만 4천 이게 몇백 원 정도 되니까 대략 27만 5천 원. 내일 27만 5천 원 부근에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이걸 뚫으면 이제 그 위쪽에 매물대 상단 이제 29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코프로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제 이 매물대 바뀌는 구간이 68만 4천 원쯤 됩니다. 그러면 대충 69만 이게 좀 약간 깨졌네요. 제가 에코프로죠. 69만 4천 원이죠. 69만 4천 원. 거의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이게 위 매물대의 아래쪽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 69만 원, 69만 한 5천 원 정도에 가 있다는 거는 거의 70만 원 가까이까지 붙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역시 뭐 에코프로 BM처럼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은 3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쳐놨는데 아래쪽에 분홍색 241선이죠. 241선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오면 바로 매수. 241선 16만 9,400원 정도 됩니다. 17만 원이 깨지고 16만 9,400원까지 주가가 밀린다면 이때는 매수 유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481선 지금 쭉 빠져 내려오고 있는 481선까지 열고 봐야 되는데 하방을 문제는 뭐냐? 지금 21선에서요. 21선이 지금 74,200원인데 지금 74,000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곧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21선 회복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눌린다, 더 빠진다, 그러면 481선까지 봐야 됩니다. 72,200원. 74,200원을 회복하느냐, 72,200원까지 빠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위메이드. 왜 제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 121선을 살짝 하향 이탈했는데 121선이 45,500원이거든요. 45,400원이네요. 4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400원 정도 되는데 45,100원. 그러면 300원 이탈했죠. 오늘 시간에서 아까 얼마 올라갔죠? 시간에서 200원 올라갔죠. 45,300원. 그러면 얼추 내일 시초가에서 오전장에 45,300원 또는 45,400원 정도의 형성을 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은 21선 46,5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눌리거나 이 121선 부근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다면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아이고 또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거 영상 올려드리면 또 개장 이후가 되겠네요. 지금 선물 지수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우존스는 빨간색이죠.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이 약간 오르는 걸로 돼 있는데 자, 개장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지수는 어떤 상황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우존스가 플러스 14, S&P 500이 플러스 4, 나스닥이 플러스 12.5. 그러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네요.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출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오늘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정도 시초가 볼까요? 엔비디아 0.56% 상승 출발 예상이 되네요. 테슬라 3.1%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장전 시간에 우리로 따지면은 동시효과 같은 거죠. 여기에서 3.1%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228. 뭐 몇 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시초가 형성된 가격이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한데 228달러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더 볼까요?
리비안 오토모티브 1.03% 상승 출발. 지금 그 미국의 2차 전지 관련주들 루시드 그룹도 0.29%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니콜라 3.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중국계 기업들 볼까요? 니오 마이너스 1.02 예상이 되고 샤오펑 마이너스 0.58. 중국계들은 조금 안 좋네요. 2차 전지들이. 그리고 자동차 포드모터 0.54%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바이오들 볼까요? 바이오 일라이릴리 0.14% 상승 출발 예상. 머크 마이너스 0.2% 약보합권이네요. 화이자 보합입니다. 보합. 모더나 0.04 강보합인데 보합권이네요. 뭐 애플 약보합권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분, 한 8, 9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 종목들이 조금 이제 특히 테슬라 엔비디아가 상당히 강하고 특히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다면은 내일 2차 전지, 우리 국내 2차 전지 한 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엔비디아도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 오늘 이제 하락세를 딛고 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